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마지막 주 복지TV 전남방송 뉴스입니다. 김영록 전라남도지사는 지난 23일 순천시청 대회의실에서 가진 도민과의 대화의 자리에서 국가정원 1호인 순천만 정원을 중심으로 펼쳐질 2023 순천만 국제정원 박람회를 통해 순천을 대한민국 제1호 정원도시로 만들겠다고 말했습니다. 김 지사는 또 순천을 도시와 농촌이 조화롭고 모든 시민이 평화로운 삶을 누리는 지속가능한 동부권 거점 도시이자 생태 문화도시로 완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온라인으로 진행한 도민과의 대화에서 강세웅 사이영 협동조합 대표는 순천대학교 의과대학 유치를 건의했고, 김 지사는 위드 코로나 이후 의정협의체 재개를 기대했으나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의과대학 설립 논의 재개가 지연되고 있다며 정부와 국회에 적극 건의하는 등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답변했습니다. 여수시는 지난 22일 히든베이 호텔에서 시민이 만드는 협동도시라는 사회적 경제 육성 계획을 목표로 비전 선포식을 개최했습니다. 이날 선포식에는 권오봉 여수시장, 전창곤 여수시의회 의장을 비롯해 중간 지원 조직인 여수시 사회적 경제마을 통합지원센터 관계자와 사회적 경제 기업가 등 6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사회적 경제 생태계 조성을 위한 종합적 육성 계획이 제시됐으며 사회적 경제 활성화와 지속가능한 조성 방안과 함께 비전 선포, 그리고 사회적 경제 창업과 운영, 사회적 경제 주체 간 네트워크 활성화, 대한민국 대표 사회적 경제 도시와 사회적 경제 자립 생태계 조성 등 4개의 목표를 설정했습니다. 전라남도는 지난 22일 김치의 날을 맞아 어려운 이웃을 위한 따뜻한 나눔 실천을 위해 사랑의 김장김치 담그기와 나눔 행사, 그리고 김치 소비 촉진 캠페인 등을 펼쳤습니다. 한국여성농업인 중앙연합회, 전라남도 연합회와 함께 펼친 사랑의 김장김치 담그기와 나눔 행사는 전남도청 만남의 광장에서 50여 명의 한여농 회원과 김영록 전남도지사, 전남도의회 김한종 의장 등이 함께했습니다. 이날 담근 김장김치 200상자는 도 한여농 회원들이 직접 농사를 지은 1000포기의 배추와 양념 재료로 만들어 나눔의 의미를 한층 더했으며, 김장김치는 장성 상록원, 강진 은빛마을 등 도내 사회복지시설 2개소를 비롯해 어려운 이웃 180가구 등에 전달됐습니다. 전라남도와 전남도 여성단체협의회는 지난 24일 목포 신안비치 호텔에서 제24회 전라남도 여성대회를 열어 여성 권익 증진과 양성평등에 앞장설 것을 다짐했습니다. 위대한 여성 함께하는 전라남도를 주제로 열린 이날 여성대회에는 전남 16개 여성단체협의회와 시군 회장단 수상자와 함께 김영록 전남도지사, 김한종 전남도의회 의장, 도의원 등이 참석했습니다. 이날 행사는 여성단체 활동 영상 상영과 결의문 낭독, 시상식, 퍼포먼스 등 순으로 진행했으며, 전남도 여성단체협의회는 결의문을 통해 의사결정 과정에서 남녀의 동등한 참여와 동일 노동, 동일 임금 보장, 돌봄의 공공성 강화 등 5가지 결의사항을 낭독하고 전남 여성 지도자가 여성계의 결집된 목소리를 함께 전달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우리 지역의 핫 이슈를 전해드리는 토크인 전남입니다. 복지TV 전남방송 이영춘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광양시가 사전 협의 없이 주민 이주 예정지에 이 송전탑 공사를 허가해 논란이 일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원래 송전탑은 전자파 피해 때문에 설치할 때마다 인근 주민들의 반대가 극심한 기피시설입니다. 그런데 주민 이주 예정지인 광양시 세풍산단 조성지 인근에 송전탑이 세워지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마을 집단 이주 지역과 불과 600여 미터 거리밖에 떨어지지 않은 곳에 송전탑이 설치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네, 그렇군요. 이 주민들은 송전탑 설치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었다고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죠. 네, 그렇습니다. 주민들은 송전탑 공사 전까지 광양시나 한전 측으로부터 아무런 설명을 듣지 못했다고 반박하고 나서고 있습니다. 이 지역 삼성마을 주민들은 구조물이 들어서자 처음에는 항만 접안 시설인가 했는데 알고 보니 송전탑 구조물이어서 깜짝 놀랐다고 밝혔습니다. 주민들은 허가를 내준 광양시에 뒤늦게 항의했지만 송전탑 부지 인근이 주민 이주지인지 몰랐다는 황당한 답변만 듣고 있습니다. 세풍발전협의회 김종술 회장은 4, 5년 전부터 주민들이 이주 단지로 오려고 계획하고 계속 회의를 하고 있었는데도 몰랐다면 말이 안 된다며 강한 불만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특히 주민들은 광양시가 이 한전 측과의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해서 주민들을 무시하고 허가를 내줬다고 주장하고 있다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주민들은 한국전력이 광양만 인근 산업단지에 전기를 공급하는 송전탑 건설을 추진해 왔지만 그동안 극심한 반대에 부딪혀 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송전탑 방식을 택하면 한전은 공사 기간과 비용을 줄일 수 있고 광양시도 한전의 지중화 비용을 분담할 부담을 갖지 않아도 돼 광양시가 한전 측과의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해 주민들을 무시하고 허가를 내줬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상황이 알려지면서 광양시 의회는 송전탑 인허가 과정상 문제가 없었는지 살펴보기 위해 광양시의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또한 문제가 커지자 한전 측은 뒤늦게 주민 설명회 개최 등에 나섰지만 주민들은 사업 전면 백지화를 요구하며 강경히 나서고 있어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 두 번째 이슈입니다. 전라남도와 도의회 간의 인사권 분리를 앞두고 의회로 자리를 옮기려는 공무원들의 경쟁이 치열하다고 하죠. 네, 그렇습니다. 이 같은 사실은 전라남도가 이달 들어 도청 집행부 근로자를 상대로 의회직 신청을 마감한 결과 집행부 직원 100여 명이 도의회 근무를 희망한 것으로 집계됐기 때문입니다. 또 전남 도의회도 자체적으로 의회 잔류와 집행부 복귀 의사를 파악한 결과 의회 직원 98명 중 14명만이 집행부 복귀를 원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사실상 본인 의사에 반해 집행부 복귀 인사를 하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하면 빈자리 14개를 놓고 100여 명이 다투는 셈이 됐습니다. 그렇군요. 이 공무원에게 의회직 희망 여부를 물은 이유는 지방자치법이 개정돼 내년 1월 13일부터는 공무원 인사권이 행정직과 의회직으로 나누기 때문이죠. 네. 지금까지는 단체장이 의회 공무원 인사권까지 가지고 별다른 절차 없이 공무원들의 본청 근무와 의회 근무를 결정했습니다. 그러나 내년부터는 의회 의장이 의회 공무원의 인사권을 단독으로 행사하고 타 기관 전출입, 파견 등은 공식 절차를 거쳐야 두 기관 간 인사기로가 가능하게 됩니다. 네. 특히 공무원들이 의회로 근무지를 옮기려는 이유도 다양하다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공무원들의 가장 큰 관심사 중 하나인 승진 유불리도 있겠지만 근무 강도가 집행부보다는 세지 않다는 이유로 선호도가 높은 이유 중 하나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 집행부의 경우 1년 내내 업무가 반복, 지속되는 반면에 의회는 회기가 열리지 않는 시기에는 본청보다는 근무 강도가 약간 낮아진다는 게 일반적인 선호도 이유입니다. 전라남도는 의회 빈자리와 신청자들의 인원 사이의 간격이 너무 커 내부 검토와 함께 의회 사무처와 협의를 거쳐 최종 인사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전라남도 관계자는 12월 초에는 인력 재배치 작업을 마무리하고 내년 1월 상반기에 인사가 이루어질 예정이라고 밝혀 의회 인사권 독립이라는 대전제 아래 도청은 물론 도내 각 시군 인사가 어떻게 이루어질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토크인 전남이었습니다. 모전 서예와 전각 책임전이 열린 곡성 123 박물관에서 만난 모전 오정근 작가는 먹으로 그려낸 서예와 전각 작품 30여 점을 선보여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전시장에 들어서자 먹으로 한자 한자 써내려간 글에서 한 획마다 담겨있는 힘과 서체가 자연스럽게 조화를 이룹니다. 서예와 그림, 조각을 결합해 하나의 조형 예술품을 탄생시키는 색임의 예술, 전각은 모전 오정근 작가의 손길을 거쳐 그 속에서 절개와 정취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인장석과 나무에 새겨 먹 위에 찍어낸 정각 예술 작품들은 작가의 필력의 아름다움뿐 아니라 붉은색의 강렬함에 흑백과 어우러져 사람들의 시선을 사로잡습니다. 서예를 이렇게 꾸준히 하면서 정각의 필요성을 느껴가지고 대부분 작가들은 액자에다 찍어갖고 작품을 만들어갖고 벽에만 걸지만은 저 같은 경우는 그 찍은 시린을 이렇게 같이 전시를 하니까 그 시민들 반응이 이거 실제 눈으로 보고 입체감이 있고 와서 다 하고 그러니까 아주 반응이 좋더라고요. 정각의 매력은 이제 소재, 재료가 다양하게 많습니다. 그래 이제 주로 옥도로 많이 사용하는데요. 옥도를 거꾸로 글씨를 써가지고 새기고 인일을 묻혀서 찍혀 나오거든요. 그러면 그게 글 쓰는 것하고 찍혀 나오는 것하고 방향이 틀리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딱 찍혀 나온 모습이 아주 매력적이고 좋습니다. 모전 오정근 작가는 한국 예술문화 정각 명인으로서 남다른 시선과 독창성으로 서예 정각 예술 세계의 새로운 지평을 열고 있습니다. 단순한 글자를 넘어 먹으로 표현한 아름다운 서예 작품들은 작가의 꾸준한 노력과 섬세한 손길로 꽃피워 사람들에게 깊은 감동을 선사하고 있습니다. 복지TV 뉴스 이소영입니다. 전라남도가 지난 22일 순천만 국제습지센터에서 제48회 관광의 날 기념식과 환대 서비스 캠페인 행사를 가졌습니다. 이날 행사는 문금주 전남도 행정부지사와 허석 순천시장, 김용식 전남관광협회장, 전남관광재단 이건철 대표 등 관광업 종사자 9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으며 이 자리에서는 2022년과 2023년 전남도 방문의 해 성공 개최를 다짐했습니다. 순천시는 지난 22일 경상남도 교육청과 학생 진로 체험 활성화를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날 협약식에는 허석 순천시장, 박종훈 경상남도 교육감을 비롯한 양 기관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학생 진로 체험 활성화를 위한 순천시와 경상남도 교육청 간 교육협력 체계 구축과 초중고교 대상 순천만 자월드 진로체험 프로그램 홍보와 참여 권장과 연수 지원 등을 약속했으며 협약 기간은 체결일로부터 2년으로 정했습니다. 전남도는 지난 25일 도청에서 으뜸전남 미래전략 도민보고회를 열어 으뜸전남 미래전략을 도민과 함께 다음 정부 국정과제로 반영하기 위한 결의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날 김영록 전남도지사가 발표한 으뜸전남 미래전략은 신해양 문화관광, 친환경 수도 전남의 비전 아래 8대 추진 전략 69개 과제에 82조 원 규모로 구성됐으며 지난 9월 발표한 전남발전 정책 과제를 다듬고 보완해 완성한 것입니다. 순천시는 지난 22일 순천만 국가정원 국제습지센터에서 김승옥 작가를 비롯한 순천 지역의 문인들과 문학상 공모를 진행했던 문학동네 출판사 관계자 등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1 김승옥 문학상 시상식을 개최했습니다.
김승옥 문학상은 소설가 김승옥의 등단 50주년을 기념해 그의 문학적 업적을 계승하기 위해 2013년 제정된 문학상으로 올해 대상은 문진영 소설가의 2개의 방이 선정됐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